AGI 초지성 초융합 경계의 종말.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칸막이로 나누어 이해해왔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전기는 발전소가 만들며, 칩은 반도체 회사가 만든다는 상식.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상식의 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 CEO는 자신들이 인공지능 로봇 기업이라 선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칩을 만드는 남자는 이제 자신들의 칩이 곧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는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의 본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AI라는 하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초융합이라 부릅니다. 과거에는 협력 관계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노리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남의 영토로 침범하는 것일까요? 왜 삼성은 차를 걱정하고 테슬라는 전력을 걱정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을 직접 통제하려 할까요? 그 이면에는 인류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결핍과 지독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근본 경제 대기획 60분. 우리는 파편화된 뉴스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지능의 내재화, 소프트웨어를 갖지 못한 하드웨어가 어떻게 하청업체로 전락하는지. 에너지 권력, 데이터 센터가 왜 전 세계 전력망의 심판자가 되었는지. 노동의 증발, 인간의 육체 노동이 연살력으로 대체되는 그 임계점은 어디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앞으로 10년 뒤 누가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누가 사멸할지 그 생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가 이 블랙홀의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 일부, 경계의 붕괴. 20세기 산업화의 핵심은 전공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정수였고, 반도체는 전자공학의 결정체였으며, 에너지는 자원공학의 영역이었죠. 각자의 영역엔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벽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만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차를 파는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전력망을 흔드는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했죠. 우리는 지금 모든 산업이 AI라는 거대한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 하나로 섞이는 경계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시장을 봅시다. 과거엔 엔진의 마력과 토크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동차의 가치는 이제 바퀴 달린 서버로서 얼마나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십조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도조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이자 지능을 구현하는 터미널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왜 소형 원자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까요? AI 연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도체 설계도와 발전소 설계도가 한 책상 위에서 그려지는 시대입니다. 이 융합의 핵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속도와 효율입니다. 과거처럼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는 AI가 요구하는 실시간 최적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칩 디자인부터 운영체제, 그리고 전력 공급까지 하나의 수직 계열화로 묶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거대한 공룡처럼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를 지능의 내재화라고 부릅니다. 제품 안에 AI를 넣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 자체가 AI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설계까지 통합하려 사활을 거는 이유, 애플이 자체 칩 생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이 융합의 블랙홀이 모든 산업을 삼키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블랙홀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포식자와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부품화되는 생산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산업 간 경계의 붕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의 재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진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전략은 여전히 과거의 성벽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일부에서는 산업 간의 경계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블랙홀의 핵심 연료이자 21세기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떠오른 연산 권력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2부, 연산 권력의 시대. 과거의 패권이 석유에서 나왔다면 2026년 현재의 패권은 연산력에서 나옵니다. 이제 국가와 기업의 부는 금고에 쌓인 달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GPU를 보유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근본경제 2부에서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등극한 연산 권력의 실체를 구체적인 숫자로 파헤쳐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4%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인텔과 AMD가 추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70%를 넘나듭니다. 제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대체제가 없느냐고. 정답은 칩이 아니라 쿠다라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500만 명의 개발자가 엔비디아의 언어로 AI를 만듭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벽이 엔비디아를 단순한 제조사가 아닌 AI 시대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전쟁은 이제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약 3천억 달러였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2026년 현재 연간 1조 달러, 하나 약 13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에만 10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는 항공모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수만 개의 H100 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름은 언젠가 마르지만 연산력은 무한한 부를 창출한다는 것을요. 연산 권력의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을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연산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입니다. 자체 칩 설계 능력을 갖춘 빅테크들은 연산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며 초과 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간의 경쟁도 GDP가 아닌 연산 성능 단위로 측정됩니다. 연산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부어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연산 권력은 거대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도 에너지가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이미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을 넘어섰습니다. 연산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3부 에너지 전쟁에서 그 내막을 공개합니다. 3부 에너지 전쟁. 인간의 뇌는 사과 한 알 정도의 에너지로 고도의 사고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우리가 질문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불타오르고 차가운 물이 증발합니다. 연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능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3부 AI 블랙홀이 촉발한 인류 최후의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의 막을 올립니다. 구글에서 검색 한 번을 할 때보다 챗GPT와 대화할 때 약 10배 이상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은 연간 1000TWh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과거엔 데이터 센터 부지를 결정할 때 통신망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입니다. 전력망이 포화 상태인 버지니아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도는 에너지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서버를 감당하기엔 날씨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향한 곳은 결국 원자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고로 멈췄던 3마일섬 원전 1호기를 다시 돌리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죠. 왜일까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발전소를 두는 에너지 연산 일체화만이 AI 블랙홀의 유일한 생존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쟁은 세계 지도를 바꿉니다. 이제 석유를 팔던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광활한 대지에 태양광과 원전을 짓고 그 옆에 엔비디아의 칩을 가득 채운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름을 파는 나라에서 연산력을 파는 나라로 변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은 에너지 독립과 AI 주권이 하나로 합쳐진 에너지 AI 복합 안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통제하는 자가 지능을 통제하고 지능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연산력을 확보하고 그 연산력을 돌릴 에너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AI는 어디로 향할까요? 화면 속에 갇혀있던 지능이 이제 차가운 금속 몸체를 입고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4부, 인간 노동의 종말?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경제는 인간의 근육과 인간의 시간을 등가교환하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하고 AI가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물리적인 움직임만큼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성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4부, 지능을 가진 기계가 육체까지 얻게 된 시대, 인간 노동의 종말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과거의 로봇은 정해진 명령어만 수행하는 고정식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라는 뇌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사람이 하는 동작을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2026년 현재 주요 제조 강국들의 공장에는 이미 수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하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동일한 정밀도로 일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운영 비용입니다. 숫자로 살펴봅시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5달러에서 2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양산체제에 들어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전기료와 유지보수를 포함해 약 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본의 승리는 명확합니다. 효율이 5배 이상 높고 비용이 80% 저렴하다면 기업은 주저없이 인간 대신 기계를 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희소성을 잃고 무한 공급되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은 자본가들에게 더 이상 필수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육체 노동만이 아닙니다. 초지능으로 가는 길목에서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직들의 업무 중 80% 이상이 AI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초지능을 다루는 1명이 수행합니다. 결국 중간 관리직과 주니어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능의 단가가 0에 수렴하면서 인간이 대학에서 20년간 배운 지식의 가치가 단 몇 달러의 구독료보다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종말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겠지만 소득의 수단을 잃은 대다수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산성은 폭발하는데 소비할 인간에게 돈이 없는 시대. 자본주의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5부, 승자의 지도. 지난 4주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목격했습니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연산력이 기축 통화가 되며 에너지가 안보가 되고 노동의 가치가 증발하는 시대. 누군가는 이를 종말이라 말하지만 누군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대기획의 마지막 시간, 이 AI 블랙홀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지배할 승자의 지도를 공개합니다.
승자의 지도 가장 높은 곳에는 AI 주권을 확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돌릴 칩을 설계하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자본으로, 중동은 무한한 오일머니를 통한 인프라 선점으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패권과 원자력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조 인프라를 가진 한국은 이 초융합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기업의 지도는 더 명확합니다. 승자는 플랫폼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능부터 하드웨어, 서비스까지 하나로 묶은 기업들은 경쟁자가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과거의 문법에 갇혀 제품만 팔던 기업들은 이 생태계의 단순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출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AI 블랙홀의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를 쥐고 있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의 지도입니다. 노동이 종말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노동에서 기획과 자본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유층은 AI를 부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신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가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부상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창의성과 경험을 AI라는 레버리지에 실어 부가가치를 폭발시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공부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클로징. 우리는 오늘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능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변화는 거부하고 싶은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증명해왔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막아선 자는 휩쓸려 사라졌고, 그 파도의 높이를 가름하고 올라탄 자들은 새로운 대륙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AI 블랙홀은 우리가 알던 과거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풍요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로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 60분의 기록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지키는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의 주역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곳에서 경제의 뿌리를 찾는 근본 경제였습니다.